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정구조를 깨트리고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혁신해야 한다. 김성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요. 연합정치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식입니다. 네, 18대, 20대 국회의원 지내신 재선 의원이고 언론에 한동안 뵙지를 못했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정치개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네. 젊은 미래 세대에게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제 지역구 관악구에서 불출마 선언도 해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대선 정책을 좀 가다듬어서 싸우는 대선뿐만 아니라 이 정책 공론이 이루어지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 정책 아젠다도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대선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서 각 후보 진영에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네, 이미 다 배부되었고요. 예.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가셨고요. 예. 특히 전자책으로도 발행을 했고 사회공헌 차원으로 금액을 0원으로 매겼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러면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젠다 K2022 이렇게 구매하시면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0원이군요. 예. 돈을 안 들이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냥 다 공개를 하셨군요. 아젠다 네, K2022. 22입니다. 예. 거기에서 총론 부분 예. 저의 손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예. 제식을 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악순환의 도돌이표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놓고 처절하게 싸우고 이긴 쪽은 환호하고 국정은 매번 실패 내지 실망으로 돌아가고 이 도돌이표 악순환을 해소하지 못한 채 또다시 극심한 진영 대립 속에서 정책과 인물은 사라지고 이런 극한적인 또 재앙제 대통령의 그 권한을 잡기 위한 전쟁판이 벌어져 있으니까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삶이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도 누가 더 좋은가를 따지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싫은가라는 선거가 되었다고 참 걱정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양 거대 정당이 의석수로 따지면 170석에 100석에 이러니까 300석 중에서 270석 정도를 가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연합 정치가 가능할까요? 네, 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대 두 정당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좀 중도적이거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조직화되지 않고 힘이 없는 가령 비정규직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두 당의 목소리로만은 국정을 민주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굵은 문제들을. 따라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정당들 간에 서로 연합을 해서 정책에 주고받기를 하고 열린 내각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일할 사람도 분명히 드러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지킨 약속의 틀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땜질 처방 이런 거 해가지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이 뻔해졌고 유권자들이 잘 알죠. 제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연정을 해야 됩니다. 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극단적인 대립의 끝에서 각국도 연정을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대립해봐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근데 이제 그러면 대통령 지금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 중에서 혹시 연정을 해서 같이 공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안에는 열혈 지지자들만 좀 쳐다보는 그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별 정책이라는 게 눈에 띄는 건 없었고요. 앞으로 후보나 캠프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너무 크게 스윙을 하면 그게 시장에서 정책이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다른 정당들과 혹은 민간의 훌륭한 정책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정책을 주고받기를 해서 타협을 이루어내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국정 운영 방식의 새로운 틀부터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시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캠페인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SNS를 통해서 대선 캠페인이 뭐 성숙해져야 되는데 마치 지나간 재방송 보는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거의 네거티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선으로 예. 과연 그 국민의 미래가 열릴지 5년 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두 캠프로부터 다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영입 방식보다도 연정을 고민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거대 양당의 정치판을 깨트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 하지만 어렵더라 하더라도 두 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 이런 식의 그 국민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말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서 예. 그 영입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세과식이나 보유주기 방식에 영입해봐야 서로 맞불이나 놓고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놓고 주고받기를 하면서 또 가다듬고 타협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연합 정치를 한 번쯤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제안으로 가야만 정치가 성숙되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도 국정을 잘할 수 있죠. 국정을 못하고 또 밀어붙이기 하고 싸움박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국정을 할 바에야 대통령 후보로 왜 나섭니까? 네. 지금 연합 정치를 계속 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러면 정책적인 면에서는 팔러스 믹스처럼 정책이 좌파의 정책이든 우파의 정책이든 현재 시점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DJP 연합 정권이 그 극복에 있어서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 만약에 DJ만 정권을 잡았다면 아마 외환위기 극복이 어려웠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리고 복지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지금 서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가 거의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중이 얼마나 싸웁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새우등 안 터지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정치 세력들 간에 굵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과 좀 국민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과제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는 즉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발상을 바꿔서 유력 후보일수록 혼자 독식하고 한 40% 지지받아서 100% 승자 독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맨날 그 정쟁의 정치를 하지 말고 만천하의 인재 또 여러 정당과 협의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안정적인 국정을 또 아주 유능한 국정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 과거에 관한 어떤 평가, 역사적 평가 관련해서 이제 대선 선거 때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전두환 정부에 관한 평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 다 어떤 경제적인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를 했어요. 네. 예, 두 후보의 발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기를 그렇게 딱 떼어내면, 그러면 다시금 총 들고 구테타 하고 나오면, 그거는 봐줄 수 있다는 뜻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잘라서 이렇게 그 역사를 평가하려고 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 역사평가는 그 함부로 할 일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미래로 나아갈지, 그리고 양 후보 입장에서는 두 당이 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 또 목소리를 못 내는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센 기득권을 양보시켜내면서 정말 삶의 숨통을 틀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당 못할 얘기들은 좀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때 안철수의 남자로 불리셨습니다. 안철수 제 후보 3당을 만들어서 예. 다당제를 깨보려고 했죠. 아니, 예. 다당제를 이루어 보려고 했죠. 거대 양당 구조를 예. 깨보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나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이제까지 제가 거의 코멘트를 안 해왔는데요. 예. 뭐 간혹 동네 분들은 이미 국힘당하고 통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동안 제3의 길 거대 양당 체제를 깨트리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해왔더라면 더 좋았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본인도 본인대로 고민이 많겠죠. 네. 예.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다 아니다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윤석열의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뭐 합치는 그런 모습이 한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저는 이 청와대 비서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예.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복지라든가 조세라든가 예.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를 못 푼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개편.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개헌까지 안 가더라도요. 예. 이미 DJP 연합의 사례가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면 그대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이 결심만 한다면 후보들이 결심만 한다면 지금 제도로도 올한 그 40% 지지였고 100% 성장 독식하면서 밀어붙여서 자기도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려움만 안기는 그런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고요. 예.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보다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국정 운영에 관한 한은 김성식 두 정부 다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